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연휴 추석 연휴 빨리 간 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내일은 세상과 또 맞짱 뜨러 나가야 됩니다. 추석들 잘 보내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추석을 다 잘 보낸 것 같은데 제3자가 볼 때는 있을 때는 얘기를 못하죠. 제3자가 볼 때는 참 불쌍한 이러한 사람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지는 아닌 것처럼 제3자의 눈에는 보이는데 지는 안 보이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웃음이 적어져요. 그것은 계산기를 너무 많이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아새끼들 보면 뭐 버스나 지하철 여기 거리 다니다 보면 아주 깔깔거려. 그 새끼들은 이뻐 보입니다. 옛날엔 짜증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뻐 보여요. 그 새끼들은 먹고 입고 자고 공부하고 노는 거 그거 4가지 정도밖에 계산기를 안 두드려요. 근데 나이 먹으면 이것저것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그 계산기 두드리다 보니까 비교,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원망,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는 2가지 주머니를 갖고 있어요. 양의 주머니와 음의 주머니를 갖고 있어요. 양의 주머니, 좋은 마음을 담는 주머니.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미움의 주머니는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시기, 질투, 무엇이 죽여버릴까 이런 얘기들. 그런 걸로 점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양의 주머니보다 음의 주머니가 더 많아. 그러니까 웃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웃으면 보겠네요. 웃을 수가 없잖아. 좋은 얘기. 미안해요, 감사해요 라고 해 웃음을 주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웃음이 없기 때문에 양도 줄어들고 불쌍해지는 거예요. 오늘 불쌍하다라는 그 말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하다. 이거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처지나 형편이 어려워서 애처롭다. 요거 단어를 또 찾아봐야 됩니다. 요게 애처롭다 하나 다 찾으면 처한 상황이 슬프고 처량하여 가엾고 불쌍한 데가 있다.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슬픔, 덩어리에 말 자체가 전부 다 덩어리야. 그러니까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불쌍이라는 것을 한자로 이걸 찾아보면 애처롭고 안타까워 보면 볼수록 속상하다. 한자는 아니 불자에 두 쌍자 쌍쌍자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파자해 보면 요 일반적으로 요걸 세추자라고 써요. 근데 이걸 원래는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유자가 2개 있고 밑에 또 우자. 이건 용서할 유자예요. 너와 내가 서로 함께 할 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쌍자 씁니다. 근데 그게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요 속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정신과 정신은 양이요 육체는 음입니다. 여기 육체 문제가 아니겠죠. 이거는 속상하다 마음이겠죠. 그래서 마음도 유형적인 게 있고 무형적인 게 있어요. 음양론적으로 보면 속상한 거. 유형적인 거를 볼 때는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것, 내 것인 경우. 아시겠어요? 그런데 불쌍하다는 것은 네 것은 없고 내 것만 있다는 거야. 유형적인 거. 그 다음에 무형적인 거. 너, 나. 나만 있고 너는 없는 거예요. 나만 있고 내 것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투게더 음과 양이 공존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자연의 순리야.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반쪽만 있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가 없어서 짝을 이루지 못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제3자가 볼 땐 눈에 금방 보여. 근데 본인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직유, 너와 나 두 개가 함께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서로 미움, 분노, 원망 같은 거를 없애려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는 용서를 비려야 될 일이 있고 하나는 용서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용서할 자격이 있어서 상대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상대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 줄 자격이 있을 때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내가 용서해 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용서해야 됩니다. 무슨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용서받을 자격이 내가 있어도 용서를 해줘야 되고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면 상대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불쌍한 거야. 이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영어에도 보면 poor, pathetic, pity, 그 다음에 sorry, 전부 다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이 영어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이 들면서 겸손하거나 겸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겸손할 때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척을지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척, 이건 외짝 척자야. 그래서 혼자서 잘난 척, 혼자서 많이 배운 척, 혼자서 있는 척, 혼자서 가진 척, 혼자서 돈 많은 척, 내가 누군데라고 꺼드럭 피우는 놈들, 요거 외롭고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척하다 보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떠납니다. 가까이 있으려 하지 않아요. 왜? 혼자서 잘난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떠납니다. 그럼 짝이 없어져요. 그리고 보면 여기 지가 뭐 했다고 해서 혼자서 잘난 척하고 꺼드럭거리고 떨어드는 새끼들 있잖아. 그거 다 불쌍하니 제3자가 볼 땐 아주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곰배팔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겸손하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알면 많이 아는 게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가졌으면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특히 말 같은 거. 우리가 귀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서 뒷담화 까는 이야기들은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귀가 앞으로만 기울어진 거예요. 또 뒷담화 까는 거 좋아하는 새끼들은 보면 귀가 뒤 이렇게 훌러덩 까져버렸어요. 그건 앞, 뒤 말, 그냥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귀가 까졌어요. 또 이 동물들도 보면 이 귓바퀴가 없는 거있어요. 그건 사방천지에 귀를 듣게 돼 있어요. 소리를 듣게 돼 있다고. 자, 우선 그런 건 떠나서 추석에 잘난 척, 있는 척, 가진 척 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 같은 속에 있지만도 이런 거 잘난 척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행복하냐 이게. 그러면 잘난 척, 있는 척, 가진 척 하고 꼴값 던 사람보다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렇게 지내온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왜? 아무 말 없이 지내온 사람은 내년에 또 그 사람한테 같이 할 사람들이 생긴 거고, 잘난 척, 있는 척, 가진 척 자랑한 사람들은 내년에 그 사람과 함께 할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있는 척 혼자서 있는 척 했던 사람들은 양이 부족하고 음이 가득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얼굴에 보면 심술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게 관상이에요. 관상이 별로 좋지 않아요. 돈은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상이 별로 안 좋아요. 심술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불쌍한 거고 불행한 거예요. 불쌍하다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하는데 친구놈 하나도 없어. 내가 옛날인데 부하 한 놈도 없어. 미친놈이지. 그리고 마음속에 나와 너 어쩌고저쩌고 계산기를 좀 버려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시겠어요? 척을 지지 말라, 척을 두지 말라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계산기 넘어 두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행복이 다가옵니다. 아시겠어요? 계산기 두드리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뭐 가진 척하면 행복은 도망가고 불쌍은 달라붙게 돼 있어요. 이거 미칠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것은 영감 마누라만 그래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 두 인간 눈에는 안 보여. 눈에 뭐가 눈꺼풀이 씌어서. 아시겠어요? 자, 추석 중에도 보면 어른들이 그래요. 자식 중에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게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래요.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잘난 척, 잘난 놈들은 계산을 넘어 두드리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 곁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를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잘난 놈치고 부모를 잘 모시는 놈이 별로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 행복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럿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 불쌍한 이런 것들을 버리려면 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 그러면 계산기 두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척을 버리고 계산기를 버려야 진짜 행복을 찾아오고 행복이 여러분 주머니 곁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주머니에 손 넣을 때마다 항상 따스함이 손에 묻어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남들의 눈에는 불쌍해 보이는데 본인은 안 보이는 거, 이게 진짜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엊그저께 보니까요, 뭐 인터넷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27살짜리 어떤 여자가 썼던 건 보니까 제사는 시댁을 위한 행사자, 그래서 참여하고 싶지 않다. 한심한 인간이죠. 그러면서 왜 친정집 행사는 그 사위들 부르나? 미친 짓거리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그 며느리로 얻지도 마시고 마누라로 얻지도 마세요. 아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해라는 존재예요. 그리고 시집살이라는 것은 시집을 일으켜 세우다는 뜻, 살이는 일으켜 세우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는 시집의 부흥을 뒤집어 엎는 인간들이야. 그런 거는 결혼할 이유도 없고 결혼해서도 안 돼. 그건 이혼해. 결혼했다면 이혼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 대상자로 만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즐기고 끝나야 돼. 그 다음에 또 이 추석 때 어디? 설거지하고 뭐 이런 노동을 분담해야 된다고. 1년에 한 번 가는데 뭘 분담을 해? 그것도 희생 봉사하지 못해? 시댁을 위해서? 근데 또 그러면 남자들 입에서 바로 얘기 나오죠. 너도 나가서 돈 벌어라. 딱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좀 대학을 나왔다고 어디 외국에 갔다 왔다고 그냥 햄버거 먹고 피자 먹는다고 이 똥색 인간이 백색 인간 되지 않습니다. 꼴값 떨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황색 인간은 우리 문화에 맞게, 우리는 우리 문화에 맞게 먹고 살아야 돼. 피자 먹었다고 미국 놈 되고 뭐 파스타 먹었다고 이태리 놈 되나? 꼴값 떠는 얘기예요. 세상이 변해도 이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할 수도 없고 변하면 미친 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 있는 척, 가진 척, 이러한 척을 자꾸만 할수록 불쌍해진다.
있는 거 나누고 베풀고 계산기 버릴 때, 아시겠어요? 계산기 버릴 때 행복은 여러분 곁에 자꾸만 한 발 한 발 더 다가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또 승질 내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척 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면서 멋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화이팅!